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이더라도 과하게 올라가면 먼저 매도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시장 대응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디를 좀 더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주 줄인의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주식이라면 어쨌든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주식 외에는 미국 주식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주식 하는 사람 사실 잘 그렇게 제 주변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적인 추세에서는 어쨌든 과거에 그게 우상향했으니까. 그렇죠. 그거 뭐 과거 에펙트인 거고. 두 번째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 금융 시스템이 있는 것도 그렇죠. 팩트인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점차 성장주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그렇죠. 텐데. 그 빅테크 기업은 다 미국에 있고. 네 번째가 그 플랫폼. 사실 플랫폼 기업은 이게 우리 한국에서 뭘 못 만든다기보다 언어가 영어권이 되어야지 전 세계 그렇죠. 플랫폼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도 또 미국이고 거기다가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면 그 한 해치가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으면서 그렇죠. 또 달러 기축 통화를 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마지막 근거는 정말 줄이다 근거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도 한국 주식 외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는 미국이란 말이죠. 그럼 다른 나라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해외 시장이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 시장 투자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도 아직 안 열린 데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다른 나라에서 열렸어요. 뭐 아프리카, 뭐 유럽, 뭐 안 열린 데도 있다고 친다면 그럼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두 번째 투자 국가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 아주 옳으신 말씀. 네, 첫 번째는 자국, 두 번째가 다른 나라일 텐데 그럼 그 2순위 대부분은 미국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돈이 몰리면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ETF나 이런 것들도 돈이 몰리면 그렇죠. 돈이 몰리면 어쨌든 주식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점차 한국 주식을 저도 하고는 있지만 한국 주식을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사고 좀 팔고 미국 맞아요. 주식은 조금 더 장기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그렇게 우상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주 맞는 말이고 일단은 노동력 자체가 항상 싱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때 멕시코에 그 장벽을 쌓은 것도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야지 그래도 여기에서 자리라도 뭐 차지하려고 그러고 유학을 가도 다 미국에 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신약을 뭘 개발을 했다든가 그래도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은 세계에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테슬라식 상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제대로 잘 안 돼요. 테슬라식 상장이 이제 뭐냐면 테슬라는 적자인 상태에서 미국에 상장이 됐던 거예요. 설비 투자하고 뭐 할 때 그 영업이익이 나겠어요. 쿠팡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적 적자가 몇 조가 되는데 그런데 미국에 상장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카페24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것만 유일하게 이제 테슬라식 상장이 된 거고 그 외에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이제 복잡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이렇게 이제 돈도 몰리고 북한만 해도 미국 달러를 전 세계 미국하고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들도 달러 구해서 쓰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때문에 미국 주가가 미국 경제가 죽었니 뭐니 해도 계속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데 당분간은 그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 지금도 아주 격화되고 있지만은 그 노이즈가 아마 상당 기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봐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 환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미국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팔면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그게 문제죠. 20%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세더라고요. 돈은 다 썼는데 세금 나중에 내보세요.
아니, 수익이 100%면 뭐 아니 70, 80%가 그거를 이익인 거죠. 뭐. 아니 그래도 그거를 세금 낼 돈을 따로 놔두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그걸 만약에 썼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돈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낼 생각하면 속이 좀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돈 잃으면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벌었을 때 가져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리고 5월에 공매도가 이제 다시 시작됐어요. 예. 그게 코스피가 200, 코스닥 150 종목이 돼서 예. 있는데 그러면 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개인들이 피하려면 그 종목만 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하면 이제 될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은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원래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네.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그 주식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연기금 같은 데서. 네. 그래서 이제 주가에 매수 세계가 연속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안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 거죠. 시가총액이든 뭐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의 MSCI 지수라는 거 있죠. 거기에 개별 종목이 포함이 돼도 역시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편입이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펀드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니까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거가 아주 또 중요한 게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그 제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알아두고 있으면 투자하는데 네. 아주 유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편입이 됐냐 안 편입이 됐냐.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약에 그거가 소외된 종목 네. 그거를 투자를 찾아서 하려고 그러다 보면 리스크가 또 따르죠. 리스크. 다시 말해서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데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매수세의 연속성에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럼 또 위험한 게 있겠죠. 세상에 완벽한 건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장단점이네. 그러니까는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이더라도 과하게 올라가면 먼저 매도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먼저. 그러니까 넋 놓고 그냥 가만히 올라가네 좋네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말고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그 특히 공매도를 할 때는 그 언제 하나요? 악재가 있을 때 오바로 그냥 내리꽂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난해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그 투기 세력들, 그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이상 벌었다는 그 나중에 그 보도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1,000조 이상 벌었죠. 어마무시하게.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로. 작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관에서 그 올라갈 때 수익보다 공매도를 이용한 수익이 더 많다라는 그 보도도 있고 그래요. 그 공매도 세력들은 뭐 돈 엄청 많이 벌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악재는 나올 수밖에 없죠. 가끔 보다 보면. 그러니까는 그래서 조금 합리적인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전에 미리 팔아버리고 그렇다고 이제 개별주로만 너무 다니다 보면 다른 리스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는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투자,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그 차분한 투자가 요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과 관계없는 또 다른 좀 질문 드리고 가는데 재테크에서 사실 이 정보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자칭 고수로 가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 양질의 정보를 좀 찾는 법과 좀 사기꾼 구별하는 법. 선생님도 아까 전에 사석에서 아까 전에 저랑 시장에 고수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고수인 척한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생활하면서 그런 문자들은 다 받아봤을 거예요. 전화나. 좋은 정보 있다고, 좋은 땅 있다고. 좋은 땅 있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그게 나한테까지 왜 올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해야죠. 아니, 좋은 게 있는데, 아니, 그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 좋은 게 와요. 맞아요. 저는 세상에 우리가 이제 그 외국 속담이죠, 원래. 공짜 점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밥을 사주냐고요. 근데 이 밥보다 더 큰 거를 돈을 벌게 왜 나를 돈을 벌게 해주냐고 그 사람은. 우리가 밖에서
진짜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벌으려고 그러면 네. 얼마나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걸요. 세상에 어려운 직업이 되게 많잖아요. 이 전업 투자자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그 큰 돈을 공짜 정보를 알려주겠다라든가 좋은 거를 알려주겠다라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들이 네. 제 아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뭐 그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광고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매년 그 뭐 1,000억 넘게 그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다는 그 이제 보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식 투자는 돈이 모여져 있는 데니까는 네. 투자자분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왔지만 모든 분들이 다 주식 투자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어떤 우리가 스포츠라는 것도 보면은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주식 투자도 다른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나게 잘하시는데 주식 투자는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은 돈, 만약에 처음 시작했던 돈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걸 가지고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한번 한 1년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뭐 요즘에는 제 책도 있고 이런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전 세상에 이게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숨 쉬는 거 빼놓고서 거저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는 진짜로 열심히 해보시면 가능성을 느낄 수도 있고 아 나는 이거 전혀 안 돼.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른 쪽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다른 쪽으로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라든가 네, 그렇죠. 금융 투자에 원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채권 투자도 있고 뭐 파생도 있고 뭐 이제 주식 투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라고. 그러니까는 파생을 잘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도 잘하고 그러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고서 코인, 요즘에 코인 값이 급등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한 개에 뭐 8천만 원을 넘어섰다는 제가 보도를 봤는데 네. 또 코인을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자기가 잘하는 쪽,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러고서 안 되면은 극복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죠. 이게 안 되는데 죽으라고 였다가 해봤자 시간하고 돈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네. 좀 주식시장에서 네. 고수 네. 누구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제가 못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물론 저하고 일면식도 없지만은 그리고 뭐 그분한테 식사를 한번 뭐 밥 한 끼 얻어 먹은 건 없지만, 예, 그리고 또 아무튼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회사, 금융 전문 회사를 그렇게 세우셔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뭐 고용도 많이 하고 또 이제 해외 투자도 성공적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네. 그 정도 꿈을 가지고서 네. 하셨으면 우리나라도 금융강국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젊으신 분들은 네.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아서 네.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다들 성공하는 그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선생님 주변에는 선생님처럼 뭐 주식 투자로 고수가 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오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좀 보세요. 아는 분들은 있죠. 아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된 성공한 주식 투자자 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아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조금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아는 분들은 술, 담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술, 담배를 이건 뭐 취향이지만은 꼭 네네. 그걸 안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아니죠. 예, 그런데 조금 그러지 않나 그런 거고 차분한 성격인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나름 그 승부사적인 기질도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은 하되 네. 또 이제 투자할 때 네. 그 과감할 때 뭐 그럴 때는 또 나름 그 인사이트가 뭐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겠죠. 네.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데 이제 나름 제가 이렇게 만나고 알고 계신 분들은 네.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나. 제가 그리고 이제 작은 수익 이런 것들도 나름 이제 잘 관리를 잘 하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조금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에 100억이 있는 슈퍼리치가 2,800명이래요. 100억.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100억이라 그러면은 네. 저분들은 저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뭐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 건가? 개인 네. 투자자. 개인 소유자가 2,800명. 그러니까 주식 부자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선생님 말씀대로 리트 내용 보면 100억 원치 이상 주식을 가진 고액 자산가는 75%가량은 그렇죠. 네. 상장사의 최대 주주나 친인척 등 그렇죠. 특수관계인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 2,100명인 거죠. 2,800명 중에서 그러니까 상장사의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가 아니면서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슈퍼개미는 700명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개인으로서 내가 100억대 만약에 100억대를 슈퍼개미라고 지칭한다면 700명. 그것도 엄청난 거죠.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 분들은 극소수고 네. 다 조용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게 말할 때가 창피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조용히 그 진짜 많이 벌어서 네. 또는 진짜 큰 돈 가지고서 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네. 그거 얼마 벌었다고 와서 참 얘기하는 게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체나 이런 데서는 뭐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 그 쏠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 그렇죠. 투자자. 그 이제 홍보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그 조금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도 생각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